문준영 제보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마침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구속될 줄 알았죠? 예측하셨나요? 뭐 대충 많은 기자들이 예상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이유미 씨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눈높이였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구속영장 총무조 실질심사인가요? 뭐 모르겠다. 영장 실질심사. 헷갈려 죽겠다. 이걸 적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미필족고에서 확정족고로 전환됐어요. 확정족고로 저는 검찰에 예. 그러면 뭐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법무부인 동안의 사무장. 직함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사로 있습니다. 거기 안 망했어요? 네. 며칠 전에. 국격 시대도 안 망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래, 며칠 전에 갔는데 망할 것처럼 아무도 휑하던데. 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네. 옆에 있던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는 볼 때마다 격투기 선수처럼 보여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길 가다가 느닷없이 한번 팍 쳐봐야겠어. 응대가 있나 없나. 자, 구속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당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부에서요. 예.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대언론용하고 그 당 내부의 상황이 좀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대외용으로는 언론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그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사건이므로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계속 일축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대책회의를 하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적 본심은 구속될 줄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당내 근데 이 전략적 논의가 잘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예. 다양한 정보 보고 형태로. 이정열 판사님. 네. 이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법률 적용 규정이 네. 적용되는 법률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네. 그래서 허위사실까지는 그 죄가 아니고 공표하는 순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국민의당에서 제보 증거를 조작했는데 단독 범행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공표되는 시점 그때가 법률의 이게 범죄의 완성이다. 그렇기도 하고 공표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하게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네.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단장은 지방에 있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단장의 허가에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수석부단장 김성호, 그 다음 부단장 김인원 부장검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간접 정범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도구로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단장급은 정말 몰랐느냐. 그러면 도구가 되는 거고 예. 알았으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구가 돼도 네.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도구가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몰랐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영주 단장은 개인적으로 친한데 계속 얘기하기도 좀 저 곤란하고. 대학 동기인데요. 그래요? 네. 예.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분이? 제가 나온 거에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그 별로 안 좋은 이영주 단장도 공부를 잘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나는 하버드쯤 나왔을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증거 조작은 단독 범행이다라고 조사도 안 하고 즉각적으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무언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오지 않으려고 사전에 끄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유사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이제 형사사건 할 때 보면 예. 사실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형사소송법상 큰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거든요. 아,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이제 방금 지적하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가 포인트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정말 가이드라인이다. 큰일 난 것처럼 반응이 있었거든요. 저기가 포인트구나. 네. 그 두 가지였었죠. 숨고자 하는 곳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네, 그렇죠. 예, 너무 그래도 그 안에 검사 출신 그 유사들이 꽤 계신데 꽤 많더라고요. 이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스탠다드하게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허허실실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범죄자를 닮아갔던 건 아닐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드러내니까 예. 정말 허실실 이 전법으로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드러나 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이용주 단장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된지 샅샅이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관련자가 있으면 엄격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이 관련돼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용주 단장은 관련이 안 돼 있나 본데 이렇게 느껴질 텐데 단독 범행이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주 단장이 국민의당에서 그런 걸 발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당직을 크게 맡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단장 지위밖에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냥 평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당시 공명선거 감시 단장이었기 네. 때문에 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이 책임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은 평의원이지. 나는 조사를 받겠다라는 정도였으면 괜찮은데 예. 나서더라도 예. 열심히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냥 단독 범행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규정을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흉측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네. 칼로 하지 마세요. 아니 망치로 때려서 죽었어요. 좀 근데 심해지시네. 어떤 이 그 범죄 직접 한 사람이 숨어있다 딱 나서 이 사람은 망치로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죠. 네. 얘를 누가 망치 얘기를 했어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보니까 망치로 때려 죽인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렇죠. 숨으려고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찍었다. 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근데 좀 흉측하네요. 그런 사람들 20년 동안 판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민사했었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이정훈 평론가님. 네. 안철수 의원이 골든타임 놓쳤고 실버타임 놓쳤고 브론즈타임 놓쳤고 이제 아이언타임. 이상한데 아이언타임. 네, 뭐 어찌됐건 뭐가 됐든 예. 또 놓친 거죠. 예. 예, 다 놓치고 이제 진짜 오늘도 또 놓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준서가 구속이 되니까 뭔가 변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 시점을 이렇게 택했는지도 저는 좀 의아해요. 차라리 며칠 있다가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하든가. 차라리 사실은 저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시기도 놓친 데다가 딱 그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되자마자 또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생방송하면 연결해 볼까요? 전화번호 있어요? 누구하고 생방송? 안철수.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오늘 또 그 사과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사과가 반이고 변명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정기 은퇴 선언을 화끈하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 초창기에 했으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기도 그때 내용이 안 나왔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다가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뭐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면 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대국민 사과를. 그런데 왜 구속 결정되니까 하냐는 거예요. 아직 기소도 이상하네. 안 했잖아요, 검찰이.
이상하네. 공식적으로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죠.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죠. 예. 예리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아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요. 굉장히 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정치 선거를 치러보시니까 아셨을 텐데 자, 이 제보 조작된 제보를 공표를 한 게 예. 누구냐는 거예요.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이 발표를 했어요. 예. 선거 때 그렇게 합니까? 공보단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네. 그죠? 공보단장이 있죠.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이 했다는 얘기는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이거는 저 공보단 쪽에 이거를 우리가 뺏길 사안이 아니야. 공을 주기 싫다. 예. 이 공은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 한 건 확실한 건이니까. 축구 선수도 아닌데 공을 갖고. 예. 우리가 그래서 이례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명도 이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준서 전 최고하고 이용주 단장하고 지금 증언이 좀 엇갈리는 내용인데요. 예. 이준서 전 최고가 뭐라 그랬냐면 그 녹취록, 그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주 단장에게 들려줬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공보단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이건데 이거를 공보단에서 공보단의 이야기에서 이거 발표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주 단장이 야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인데 우리 공명선거 추진단 쪽에서 이거 우리 하자. 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대선 캠프, 선거 캠프 돌아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세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발표 아닙니까, 거기다. 그렇죠. 이런 중대한 발표를 공보단을 제껴놓고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거를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 4일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할 때 적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러 들어간다. 이런 심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용주 단장이 이걸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조작을 한 여부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용주 단장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다 이거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못되면 그거를 알고 위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심지어 단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부단장하고만 속삭여가지고 부단장이 발표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한테 바이버. 뭐죠? 바이버요. 바이버요? 네, 바이버로 파일 바이버로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전화도 36초간 했고. 그러니까 이 이준서 이분은 당에서 이것을 공유한 상태에서 당의 결정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외양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움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대선 캠프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발표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보단도 아닌 이쪽에서 발표하는 마당에 이쪽에 단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걸 공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정렬 판사님,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5월 1일 전후로 해서 한 종편 기자에게 이걸 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신원이 어떻게 되냐, 뭐 통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등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종편 기자가 그럼 나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4일, 5월 5일 이전에 제보자 신원 파악했냐라고 물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김인환 부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 부단장. 이분들이 제보자 신원 파악했습니까? 라고 했을 땐 이게 제대로 검증을 했나라고 하는 걸 물은 거 아니에요? 또 그 속에는 만약에 이거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뭔가 잘못된 제보 아니야? 이럴 땐 제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이제 인식이라고 하고요. 인식. 더 나가서 그래 이게 허위더라도 할 수 없어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뭐 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인. 그것까지 들어가야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아, 인식하고? 예. 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본 거고 예. 이제 오늘 그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아예 확실하게 이건 확실하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를 믿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넘어서 확정적인 고의까지도 제가 이제 궁금한 보는 거는 김인원 부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 이분들도 피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는 거죠. 예, 저도 뭐 어떤 정치계의 어떤 이런 돌아가는 건 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 수사도 그런 기초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특수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걸 설명해내기가 지금 두 부단장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일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의 상식에 기초했을 때. 그리고 2007년 그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 그 전에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거 선거를 앞두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전에 기억을 하시면 김대중 대통령 선거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했었잖아요. 그리고 진보진영이 승리하면서 대체로 있었던 것을 다 털어줬어요. 네. 고소고발 다 취하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반인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지만 이쪽에서 다 명예훼손 이런 거 다 취하했기 때문에 좀 약하게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크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처벌받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무척 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확인해라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죄명도 많이 알려졌죠. 알려줬죠. 예. 저 제가 구속되니까 쫙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 그건 뭐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다가요. 예. 이렇게 이름은 공명선거 뭐 추진단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 법적 대응팀 아닙니까? 맞아요. 법률 대응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도 부장검사 출신, 부단장도 그러네요. 법조인, 부장검사. 법조인을 많이 거기 포함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적 검증을 제대로 해라. 법적 검증을 그래서 당연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예. 나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적어도 내리고 이거를 공표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잠깐 말씀 주셔서 제가 하나 첨언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이라는 것들이 상식이나 그런 예.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6년도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미필적 고의 관련해가지고 어허.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첫째는 그 행위자의 자백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속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건 직접적 증거죠, 이제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이제 간접 사실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무척 중요하네요. 본인이 자백하는 것은 직접적 증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 네, 그렇죠. 수첩 같은 경우를 정황적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정황적 증거로 막 간접적 증거로 받아들였는데 뇌물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서도 본인이 자백하면 딱 끝나는 그 증거인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리하셔요. 부장판사의 관록이 있으신데요. 저 서울대 나오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품격시대 참 오래 가고 있네요. 예. 사장님한테 읽을 거야. 네. 그러지 마세요. 예.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대언론용하고 그 당 내부의 상황이 좀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대외용으로는 언론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그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사건이므로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계속 일축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대책회의를 하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적 본심은 구속될 줄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의견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당내 근데 이 전략적 논의가 잘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예. 다양한 정보 보고 형태로. 이정열 판사님, 네. 이게 이제 이재화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법률 적용 규정이 네. 적용되는 법률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네. 그래서 허위사실까지는 그 죄가 아니고 공표하는 순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국민의당에서 제보 증거를 조작했는데 단독 범행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공표되는 시점 그때가 법률의 이게 범죄의 완성이다. 그렇기도 하고 공표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하게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네.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단장은 지방에 있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단장의 허가하에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수석부단장 김성호, 그 다음 부단장 김인원 부장검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뭐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법무부인 동안의 사무장. 직함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미디어 활동조합 국민TV 이사로 있습니다. 거기 안 망했어요? 네. 며칠 전에. 품격 시대도 안 망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래, 며칠 전에 갔는데 망할 것처럼 아무도 휑하던데. 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네. 옆에 있던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평론가는 볼 때마다 격투기 선수처럼 보여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길 가다가 느닷없이 한번 팍 쳐봐야겠어. 응대가 있나 없나. 자, 구속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당 예측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부에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간접정범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도구로서 이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단장급은 정말 몰랐느냐. 그러면 도구가 되는 거고, 예. 알았으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구가 돼도 네.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도구가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랐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용주 단장은 개인적으로 친한데 계속 얘기하기도 좀 저 곤란하고. 대학 동기인데요. 그래요? 네. 예.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분이? 제가 나온 거에 놀랍지 않으세요? 문준영 제보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마침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구속될 줄 알았죠? 예측하셨나요? 뭐 대충 많은 기자들이 예상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이유미 씨 혼자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눈높이였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구속영장 총무조 실질심사인가요? 뭐 모르겠다. 영장 실질심사. 헷갈려 죽겠다. 이걸 적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미필적 고에서 확정적 고의로 확정적 전환됐어요. 고의로 저는 검찰에 입장이. 예.